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6월 25일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시장 점검 및 또 특징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특징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코스피는 거래소에서는 2112.37포인트로 전일 대비 2.27%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50.36포인트로 전일 대비 1.20%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이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무려 1조 3천억 원 순매수를 진행한 반면에 외국인이 2,764억 순매도, 기관은 1조 45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약 6,654억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하면서 좀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1979억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710억 순매도, 기관 투자자들은 1168억 순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거래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에 약 1.44% 하락하면서 203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약 0.6% 정도 반등 시도를 하면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또 오후장 들어서 좀 하락을 키우면서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오늘 5,300억 정도가 선물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린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큰 폭의 이렇게 하락을 시작을 했다가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결국에는 하방 압력이 좀 세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2% 가까운 등락을 보이면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의 지지를 현재 지금 못 받고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제 1.42% 상승 마감을 하면서 2160선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갭으로 2030포인트 약 2160에서 2130이니까 약 3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21선을 좀 이탈한 상태로 출발이 됐고 좀 크게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날 6월 3일날 이렇게 갭으로 6월 2일에서 갭으로 2100선을 강하게 돌파한 요 자리까지는 지지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좀 빠르게 수급이 개선이 되고 또 주도주들을 위주로 좀 중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빠르게 단기 추세를 회복해야 이런 박스권에서 다시 상단으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어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1.28%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749.81포인트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거의 보합권까지 0.3% 하락까지 올라왔다가 또 마찬가지로 저가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끝에 무렵에 장 마감 무렵에 아침에 반등을 했다가 하락을 깊게 줬고 장 후반에 조금 들어 올려 주면서 좀 회복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21선 아직 잘 지켜나가고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5일선을 살짝 걸쳐진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5일선은 살짝 걸쳐진 상태로 마감이 됐고 11선이 약간 꺾인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을 좀 살펴드렸고요.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하게 죽었다, 뭐 하방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이어져 나가고 있고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질 뿐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금
계속해서 테마들이 순환하면서 순환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 또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또 전기전자, 또 IT 반도체, 이런 2차 전지,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주도주를 바이앤홀딩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가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를 가장 끌어내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요 표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가 6월 24일이고 오늘 6월 25일 09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234만 2,739명. 근데 오늘 9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237만 6,263명으로 오늘자 기준으로 37,326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코로나가 미국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확산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런 견해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재창궐해서 또 경제가 셧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섞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다. 그래서 근래에 계속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선호도가 높아졌었는데 이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창궐이 되면 또 국경을 봉쇄하는 일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셧다운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병이 되고 그러면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뉴욕에서는 그 지금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그런 주에서 온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는 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확산이 대유행이 일어나면 또 한 번 3월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WHO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다음 주면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오늘 아침자 기준으로 약 9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뉴스에는 910만 명이었는데 이게 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약 910만 명 정도 됐었고 오늘자 기준으로 93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47만 명 정도가 지금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또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매매를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게 코로나가 심각하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고 지금 임상이 들어갔거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주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아침에 다들 시황을 보셨겠지만 IMF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20년도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을 또 한 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전망보다는 코로나 여파가 더 커진 상태로 세계 전망치는 원래 4월 달에 글로벌 성장률이 마이너스 3%였는데 오늘 발표를 한 수치에서는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9%로 더 하향 조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2%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받았는데 오늘 발표가 나온 거에서는 마이너스 2.1%로 0.9%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요 내용
과 더불어서 당연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당연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또 판단을 한 투자자들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또 영상 보안 업체 하이크비전 이런 업체들을 중국군의 중국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또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과 또 명단 공개, 기업들의 명단 공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조 바이든 후보한테 트럼프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10% 정도 밀리고 있다고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미국 대선 투표를 한다면 누굴 찍겠는가 했을 때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라는 게 10%가 더 우세하다라는 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2016년 대선 때도 여론조사나 지지율 조사에서는 클린턴, 힐러리가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우세를 다들 점쳤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번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약 1300명 정도? 그 정도의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통계가 오차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예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본인의 지지율을 좀 올리는데 쓰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중국을 계속 때리면 그 부분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본인의 지지율에 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여태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거고 11월까지는 지금 7월 달에 그걸 하잖아요.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이라든지 공약들을 발표할 때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 강경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 매매에 가담하고 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매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을 또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2023년도까지 이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대주주한테만 그 세금을 물렸는데 지금은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양도차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현행 0.25%잖아요. 거래세가 증권 거래세를 2022년, 23년 이렇게 걸쳐서 총 0.1% 인하를 해서 최종 0.15% 그러니까 지금 0.25에서 2023년이 되면 0.15%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 발표로는 실제로 이게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더 적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한간에서는 이제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매매 회전율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문 투자자 수가 적은 반면에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죠.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이 좀 많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거래세가 이렇게 양도 차익 세금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남겨놓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래세 폐지가 왜 안 하냐, 거래세 폐지는 왜 하지 않냐라는 그런 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개편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증권주들 요즘에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보시자면 뭐 몇 가지 종목들만 좀 보자면, 일단 오늘 미국이 아까 세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화웨이 때리기, 또 중국과 관련된 미중 마찰 고조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죠. 가장 좀 크게 볼 수 있는 게 세노텍, 희귀금속 오늘 10% 종가 마감을 했고, 또 장중에는 20%까지 급등을 했었고, 관련된 종목들이 뭐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것도 61선까지 좀 내려와 주면은 조정 관점에서 매수는 괜찮은 자리로 또 보여집니다. 또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도 오늘 장중에 좀 상승을 보였네요. 그쵸?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3.67%.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갈등 관계에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 그래서 희귀금속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노텍,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고요. 그리고 대두 관련주들이 많이 있죠. 저 샘표, 그리고 샘표식품 오늘은 희귀 금속 광물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샘표와 샘표 식품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트레이딩 할 만한 자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샘표도 그렇고 샘표 식품도 그렇고, 샘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정배열 구간 초기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에서 이평선이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 초기 구간으로 진입이 됐고, 상승 이렇게 한 차례 준 이후에 하락은 하긴 했지만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종목들도 스윙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샘표식품도 마찬가지 동일한 움직임이죠. 이렇게 20, 60, 121선의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어 놨고, 이렇게 상승을 한번 줬고, 하락 조정 구간에서 반등 2차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좀 가장 크게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네오팩트가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민간 샌드박스로 네오팩트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오팩트가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행보를 하던 주가에서 이렇게 박스권 홍보하던 주가에서 오늘 강하게 거래대금도 360억 터져주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줬고요. 이것도 내일 또 한번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등주로 오늘 비트컴퓨터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5천억이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지면서 기존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런 거래대금 3,800억, 3,400억, 3,300억 이런 거래대금을 다 뚫어내면서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한번 시세를 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쌍바닥 구간에서 오늘 요런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한 거예요.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장 막판에 좀 크게 이탈을 하면서 이게 좀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에 딱 풀어냈어요. 그렇죠? 상한가에 돌입을 했다가 이렇게 3시 12분부터 약 10%가량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투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오늘 3등주가 원래 요 네오팩트,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였는데, 유비케어는 더 많이 뺐어요. 이것도 거의 장 후반에 27%까지 급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 마찬가지 비트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는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좀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다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변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많이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살펴가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당연히 이런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발발이 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3월처럼 정말 달러 외에는 모든 자산이 다 빠져나가는, 난 달러만 무조건, 금 가격도 빠지고 뭐가 다 빠졌어요. 주식이고 뭐가 다 빠졌는데 달러만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정말 달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현금화를 일부씩은 해 나가시면서 좀 짧은 매매로 또 대응을 하고,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있을 때 매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오늘도 유럽 증시가 이제 개장이 됐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도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